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사는 30대 여성입니다. 간호사로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지금은 육아휴직 중이에요. 친정엄마랑 시댁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사연 보내게 됐네요. 저는 남편과 선을 보고 결혼했어요. 소개는 시아버지께 받았습니다. 시부는 저랑 같은 병원에서 일하시는 교수님이셨어요. 늘 저만 보면 소개시켜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바로 본인 아들이었답니다. 남편은 시부처럼 의사는 아니었고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죠. 저는 오히려 좋았어요. 같은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은 내키지 않았거든요. 워낙 별난 사람을 많이 봐서요. 그래도 시부만큼은 그 중에서 가장 양반이신 분이었어요. 성격도 너무 좋으셨죠. 저런 분이 아버지면 그 자식은 어떨까 하는 궁금증도 있었습니다. 남편은 인상도 좋고 멀끔했어요. 남편과는 선을 보고 몇 개월 뒤 바로 결혼했어요. 눈 깜빡해보니 어느새 결혼식장이더라고요. 그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바로 임신이 됐습니다. 남편은 아이를 가진 저를 살뜰히 챙겨줬어요. 시댁 식구들도요. 그래서 저는 결혼 잘했다 라고 생각했죠. 아이를 낳고 나서야 이 결혼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보, 체중계 올라가 봐. 응? 갑자기 무슨 체중계야? 아, 얼른 올라가 봐. 남편은 아기 분유를 먹이고 있는 저에게요. 새벽부터 체중계에 올라가 보라고 보챘습니다. 남편의 재촉에 저는 얼떨결에 아이를 안고 체중계에 올랐습니다. 우리 애기가 3.8kg였나? 대충 4kg 빼면 와, 당신 미쳤어? 아니, 갑자기 소리를 질러. 소영이 분유 먹이고 있잖아. 저는 놀랐지만 소근소근 말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여전히 큰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게 문제야? 당신 웨딩드레스 입을 때 몸무게 50kg도 안 됐잖아. 근데 지금 애 몸무게 빼도 63kg야. 이해가 안 된다. 당신 지금 아침부터 뭐 하는 건데? 뭐 하기는? 이제 애 낳았으니까 당신 몸무게 얼마나 돌아왔나 확인했지. 장난해? 지금 잠도 못 자고 졸면서 애 분유 먹이는 사람한테 이게 할 짓이니? 잠을 못 자서 부은 건가? 63보다 어째 더 나가 보여. 나 키 167이야. 결혼 전이 키에 비해 많이 말랐던 거고 63kg도 지극히 정상 체중이거든? 당신 뭐 잘못 먹었니? 처음에는 몰래카메라인 줄 알았어요. 뭐 이벤트라도 준비해서 일부러 화나게 만드는 건가 싶었죠. 근데 남편은 진짜 맑은 눈의 광인처럼 눈을 반짝이면서요. 여자의 몸무게에 대해 열변을 토하더라고요. 자기가 바라는 이상적인 몸무게에 대해서요. 아니, 지금 당신 출산하고 한 달이나 지났어. 근데 예전 몸으로 안 돌아온다고? 그러니까 좀 적당히 먹지. 야, 너야말로 애 낳은 지 한 달 된 마누라한테 뭐? 적당히 좀 먹지? 장난하니? 너 나가. 당장 방에서 나가라고. 순간 눈이 돌더라고요. 남편에게 아기 방에서 나가라고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을 다 던졌습니다. 꽤 무거운 물티슈를 다리에 맞은 남편은요. 이게 미쳤나? 하고 손을 올리더군요. 그러다 아기가 울자 짧은 욕짓거리와 함께 나가더라고요. 저는 지금 무슨 상황이 벌어진 건지 멍했습니다. 아이를 재우고 나서야 화장실에 가서 입을 틀어막고 울었어요. 밤새 칭얼거리는 아기를 돌보느라 잠도 못 자고 온몸이 퉁퉁 부어오른 제 모습이 거울에 비치는데 정말 많이 서러웠어요. 남편은 그날을 시작으로 매일 제게 다이어트를 강요했어요. 저는 남편과 한마디도 안 섞으려고 했죠. 제가 체질이 워낙 말라서요. 살면서 이렇게까지 살이 찐 적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빠질 것 같았어요. 아기 한 명 돌보는데도 많은 에너지가 소모됐거든요. 제 예상대로 5kg는 육아하면서 금방 빠지더라고요. 실시간으로 그렇게 살이 빠지는 중인데도 남편은 더 빼라는 얘기를 했죠. 5kg 빠지면 뭐해?
아직 58kg잖아. 한 달 준다. 한 달 안에 빼. 당신이나 다이어트해. 키에 비해 과체중이야. 아니, 비만인 듯. 남자는 이 정도 나가는 게 맞아. 그건 키 큰 남자 이야기고. 제가 그대로 남편에게 똑같이 갚아주니깐요. 남편은 뭐라 반박하지 못하고 시익시익 화만 내더라고요. 그러다 시댁에 갔는데 정말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부 빼고 시댁 식구들이 다 모인 자리였는데요. 시모가 진수성찬을 차려놨더라고요. 돼지갈비찜, LA갈비, 찜닭, 고기 요리만 3가지였고요. 잡채 등등 아주 상다리 부서질 것 같았어요. 남편이 저를 비록 사람 아닌 돼지 취급했지만 시모라도 날 챙겨주는구나 싶었습니다. 애 낳느라 고생했다. 그런데 시모는 고생했다는 말과 함께 제게 캐릭터가 그려진 유아용 식판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뭔가요? 순간 저는요, 아직 아기가 1살인데 왜 벌써 유아용 식판을 사셨나 싶었어요. 제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시모는 그곳에 음식을 따로 덜어서 주더라고요. 얘야, 정해진 양만 먹어야 살이 빨리 빠진다. 지금 찐 살 안 빼면 평생 가. 이 양 잘 기억했다가 집에서도 이렇게 먹어라. 나물 반찬 위주로 말이다. 얼마 전 출산하고 아직 몸도 다 추스리지 못한 며느리에게 어떻게 살을 빼라고 할 수 있는 걸까요? 저는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식판에는 심지어 고기 반찬은 하나 없고 국도 없었어요. 오직 나물만 있더라고요. 어머니 참 너무하시네요. 식판을 보면서 저는 실소를 터뜨렸어요. 그러자 시모는 당연한 듯 소리치더라고요. 아기가 분유 먹으니까 엄마는 영양 좀 모자라도 돼. 미용적으로 살 빼는 게 우선이지. 예. 매일 같이 얼굴 보고 살 부대끼는 네 남편 입장도 생각해야 하지 않겠니? 어이구, 봐. 내가 진작 다이어트 하라고 했지? 남편은 시모를 거들어서 제게 면박을 줬어요. 아이 낳고 처음 방문하는 시댁이었는데 그런 대접을 받다니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순간 욱했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싸우기 싫어 말을 더 보태지 않았죠. 그저 눈물을 꾹 참고 바보같이 식판의 밥을 먹었습니다. 남편과 남편의 친척들은 제가 혼자 그렇게 먹든 말든 아무도 신경 안 쓰더라고요. 남편과 시엄마는 고기 반찬 골고루 아주 잘 먹더라고요. 저 육류 좋아하는 편도 아니고요. 임신했을 때 고기도 일부러 챙겨 먹느라 힘들었어요. 어차피 따로 덜어주지 않아도 나물 말고는 다른 반찬 손도 안 갔을 거예요. 그런데 굳이 수치스럽게 저만 식판에 밥을 줬어야 했을까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참았던 눈물과 서러움이 폭발했습니다. 아니, 어머님 나한테 어떻게 그러셔? 애 낳은 지 얼마 안 된 며느리한테 어떻게 그런 대접을 하셔? 식판이 뭐야, 식판이. 다른 친척분들도 다 계시는데. 내가 애 낳은 지 1년이 됐어, 2년이 됐어. 당신이랑 어머니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당신이 나 다이어트 안 한다고 뭐라고 말했니? 어머님, 당신 때문에 저러시는 거야? 어우, 답답해. 진짜 모르는 소리 한다. 한 달이 2달 되고 2달이 3달 되는 거야. 그렇게 1년 금방이고. 우리가 다 당신 몸 생각해줘서 하는 말이잖아. 그러게, 진작에 운동했으면 됐잖아. 살 빼려고 스스로 노력이라도 했으면 좀 좋아? 겨우 2년차 부부인데 설렘이 다 사라졌어. 알아? 여자로 안 보인다고. 시모의 충격적인 행동과 남편의 독설에 저는요, 잠을 못 잤는데도 전혀 피곤하지 않더라고요. 말이 안 통한다는 걸 깨달았으니 어떻게 복수하지? 온종일 생각했죠. 알겠어. 나 독하게 한번 다이어트 해볼게. 당신이 그토록 원하는 다이어트 내가 보란듯이 해줄게. 진짜? 그래, 잘 생각했어. 내가 응원할게. 열심히. 파이팅! 당신도 남편 사랑 받고 싶지? 무조건 여자는 날씬해야 돼. 그래야 매력 있어. 제가 다이어트 한다고 하자
남편은 콧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정말 얄미웠어요. 다음날 저는 바로 유아용 식판 2개를 구매했습니다. 이게 뭐야? 뭐긴 뭐야, 당신 식사지. 얼른 앉아서 먹어. 그러니까 이 어린이 식판 뭐냐고. 아, 내 거 사면서 당신 것도 샀지. 당신 살 너무 많이 쪘길래. 나도 실은 말 안 했는데 어제 당신 배 보는데 순간 너무 떼더라. 당신도 나 볼 때 그런 느낌이었어? 아, 우리 아직 30대잖아. 왜 이렇게 찐 거야? 지금부터 관리해야 40대 배불뚝이 아저씨 안 된다. 뭐? 말 나온 김에 체중계 올라가 볼래? 아니, 이 여자가 지금 뭐라는 거야? 장난치지 말고 내 밥그릇 내놔. 밥그릇이 왜 필요해? 우리 앞으로 밥은 식판에다가 먹을 거야. 살 빠질 때까지 계속. 그때 어머님이 알려줬던 방법이 참 좋더라고. 당신도 나랑 이렇게 먹다 보면 아마 금방 감량할 거야. 남편은 저를 가만히 노려보다가요. 밥을 먹지 않고 그대로 출근했습니다. 애초에 국은 끓이지도 않았고요. 반찬은 채소뿐이었어요. 브로콜리 데친 것과 콩나물 무침 이런 식으로요. 시모가 했던 그대로 아주 똑같이 베꼈죠. 그런데 웃긴 건요. 처음에는 손도 안 대던 남편은요. 며칠 계속 그렇게 차려주니 먹기는 먹더라고요. 자기가 할 줄 아는 요리는 없고 라면만 먹기 질렸겠죠. 저는 결혼 전에도 채식 위주 식사를 했기에 매끼 나물 반찬만 먹어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애기 입맛이라 햄이랑 고기 없으면 밥을 못 먹거든요. 햄이라도 좀 구워봐. 햄 없어? 햄? 햄이 먹고 싶어? 당연하지. 사람이 어떻게 풀떼기만 먹고 사냐? 콩고기로 만든 떡갈비가 있거든? 잠시 기다려봐. 그거 구워줄게. 당신 내가 콩 엄청 싫어하는 거 몰라? 아, 몇 살인데 편식이야. 콩맛 안 나고 고기만 나니까 걱정 마. 안 먹어. 안 먹는다고. 우리 건강을 위해서잖아. 그러다 남편이 저 몰래 치킨이라도 시키면요. 당신 치킨 시켰더라? 어쨌어 내 치킨? 유혹에 그렇게 쉽게 질 거면 배달 어플을 지워. 뭔 소리야. 치킨 내놔. 식탁에 있어. 맛있게 먹어. 이게 뭐야? 왜 이것뿐인데? 저는 식판에 퍽퍽 썰인 닭가슴 부위를 한 조각만 뒀어요. 뭐긴 뭐야. 우리 지금 관리 중이잖아. 한 조각이면 충분해. 뭐? 관리는 네가 하는 거고. 어머, 관리는 둘 다 해야지. 당신은 비만이잖아. 남편은 입을 꾹 다물고 말 못하더라고요. 지가 봐도 자기가 뚱뚱한 거 알았겠죠. 그리고 시댁에 갈 일이 생겼는데요. 저는 어김없이 부부 식판을 챙겼습니다. 어머님, 제가 식판 가져왔어요. 알아서 덜어 먹을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여보 거도 들고 왔지. 시모는 남편에게 들은 게 있는지 가만히 저를 노려봤습니다. 잘못했어. 잘못했다고. 제발 그만 좀 해. 식판 2개 다 갖다 버려. 남편은 식판을 숨기고는 제게 싹싹 빌었죠. 시모는 곧 그런 남편이 불쌍한지 제게 사과하더군요. 내가 생각이 짧았다. 미안하다. 그러니 너도 그만하거라. 시모는 자기 아들이 제대로 못 먹고 사는 건 죽어도 싫었나 봐요. 그 이후로 저는 식단을 안 해도 알아서 체중 감량됐고요. 남편은 점점 더 쪘어요. 그동안 못 먹은 게 한이 됐었나 봐요. 저는 남편이 살이 뒤룩뒤룩 쪄가도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나중에 보다 못한 시모가 남편에게 한마디 하더군요. 어머, 너 그만 좀 먹어라. 뱃살이 이게 뭐니? 아휴.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며칠 굶은 사람처럼 밥을 개걸스럽게 먹더라고요. 그러다 시모는 제 가방에 괜히 딴지를 걸었어요. 예, 너 그 가방 비싸 보인다. 네 돈으로 샀냐? 아, 저거? 저거 아빠가 사준 거야. 애 낳은 거 수고했다니 뭐라나. 참 우리 아빠지만 진짜 너무해. 아들은 아무것도 안 주고. 사실 시아빠께서요. 출산하느라 너무 고생했다고 레스토랑에 저랑 남편만 불러서 비싼 밥 사주셨거든요.
그때 저한테 커다란 쇼핑백을 내미시는 거예요. 얘야, 새애기야. 내가 내 아들이랑 결혼까지 시켜놓고 항상 못 챙겨줘서 미안했다. 출산 때도 못 가봐서 미안하구나. 시아비로서 해준 게 없어서 이거라도 준비했다. 쇼핑백을 열어보니 여자라면 한 번쯤 가지고 싶어하는 그 브랜드 가방이었습니다. 저는 시댁 식구들을 포함해서 남편에게도 받아본 적 없는 축하도 받고요. 가격을 떠나서 절 위한 선물까지 주셔서 감동의 눈물을 글썽였었죠. 여태 다른 사람들에게는 살 빼라고 구박만 받았으니까요. 남편은 질투가 나는지 입을 삐죽대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집에 돌아와서는 제게 성질 부리더라고요. 야, 임신은 너 혼자 하냐? 내가 도운 거잖아. 라고 제게 비아냥거렸어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출산은 나 혼자 했잖아. 얼마나 아픈지 당신이 알아? 라고 비꼬았죠. 아무튼 그 가방을 제가 시댁에 올 줄 모르고 들었던 거예요. 뭐? 아니 애 낳은 게 무슨 유세라고 이 양반은 나한테나 잘하지. 그랬으면 이혼도 안 했을 텐데 말이다. 얘, 어디 보자. 시모는 제 가방을 낚아채서 이리저리 살펴봤습니다. 아차 싶었죠. 시부모님은 성격 차이로 10년 전 이혼하셨어요. 그래서인지 시부가 절 챙기면 시모는 늘 못마땅해 하더군요. 참나, 국내에 몇 개 안 들어온 가방이네. 세상에 며느리한테 누가 이런 걸 선물한다니? 생각 없이 받은 너도 참 그렇다. 애 키우는 사람이 이걸 들고 다닐 생각해? 아니 딱 봐도 비싼 거 알겠는데 네 눈에는 이 가방 견적이 안 보이냐? 받았으면 말이다. 들기 전에 나한테 먼저 가져왔어야지. 엄마, 저 가방 갖고 싶어? 당신 그 가방 오늘 처음 든 거 아니야? 당신이 써봤자 기저귀 가방이잖아. 우리 엄마 줘. 남편은 여전히 철없이 말했죠. 그러자 시엄마는 기분 나쁜 듯이 이야기했습니다. 얘는 제가 이미 든 순간 준 거지. 난 됐다. 다음에 이런 거 받으면 곧장 나한테 들고 와라. 날 기만하는 것도 아니고. 시모는 하루 종일 가방 타령에 궁시렁거렸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말을 곧 늘어놓기 시작했죠. 가만 보니 네 시아빠가 며느리 말에 꿈뻑 죽나 보지? 너 손녀 낳아줬으니까 그 보답으로 돈 좀 달라고 해봐라. 돈이요? 그래, 나도 며느리 덕 좀 보자. 어머님, 애 낳았다고 어떻게 돈을 달라 해요? 어머, 가방은 냉큼 받아놓고는 돈을 왜 말 못해? 가방은 아버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고요. 손녀 낳았으니 제가 돈 달라고 말하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주신다고 해도 저도 안 맡기고요. 제 딸 가지고 돈 거래하는 거 싫어요. 뭐? 어이구, 고고한 척은. 기회가 자주 올 것 같냐? 네가 애를 뭐 두세 명 더 낳을 거야? 지금 낳았을 때가 돈 뜯어낼 기회란 말이다. 제가 아버님 만나서 용돈이라도 받으면요. 한 푼도 안 쓰고 어머님 다 드릴게요. 그러니 그만 말씀해 주세요. 듣기 너무 힘들어요. 아이고 며느님, 너 잘나셨어요. 용돈? 웃기고 있네. 너 설령 푼돈 가지고 나한테 생색낼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어머님이 가방 가지고 난리를 피우셔서 저는 한동안 그 가방을 들지 않았습니다. 아깝기도 했고요. 그래서 집에 고이 모셔놓았는데요. 아니, 어느 날 보니 가방이 없어졌더라고요. 여보, 혹시 내 가방 못 봤어? 무슨 가방? 그때 아버님이 주신 가방 말이야. 잘 찾아봐. 어디 있겠지. 샅샅이 다 찾아봤다고. 그런데 없어. 아, 나 기억났다. 뭐가 기억나? 너 저번에 친정 갔을 때 엄마 왔었거든. 그때 잠시 빌린다고 가져갔던 것 같은데. 뭐? 그걸 왜 이제야 말해. 그리고 가져가신다 해도 당신이 못 가져가시게 했어야지. 저는 시모에게 가방을 받으러 시댁에 갔습니다. 어머님, 제 가방 가져가셨어요? 가방? 그래, 내가 가져갔다. 아니 너는 싹수가 없는 거니
아니 눈치가 없는 거야. 시애미도 못 드는 비싼 가방을 감히 네가 들려고 해? 어머님, 그럼 저 어떡해요? 아버님이 물어보시면 어머님 드렸다고 하면 돼요? 말이라고 하니? 시아빠가 안 물어보게끔 행동 잘해야지. 그리고 나도 가방 하나 준비했다. 드레스룸에 다녀온 시모는요, 자그마치 10년 전 비싸게 주고 산 명품이라며 다 낡은 가방을 제게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님? 어머, 진짜 얘 선물인 거 봐라. 왜 내 선물은 기쁘게 안 받아? 네 시아빠 선물만 기쁘냐? 기쁘죠. 기쁜데요. 아버님이 주신 가방은 진짜 못 드릴 것 같아요. 우선 제 원래 가방부터 돌려주시면 안 돼요? 참나, 네 태도 봐서 주마. 내가 준 가방을 앞으로 계속 들고 다니는지 지켜보마. 내 가방도 네가 기쁘게 잘 들고 다니면 돌려주고. 저는 시모의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시아빠가 전화가 왔었거든요. 제가 모를까봐 전화하셨대요. 주신 가방 제일 안쪽에 1000만원 수표 넣어놓으셨다고요. 너무 놀란 저는요, 얼른 제 가방을 찾아와야겠다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에게 제 돈으로 1000만원 입금해 드렸어요. 전화하시면 혼내실 것 같아서 전화는 차마 하지는 못하고요. 아버님, 가방만 받겠습니다. 돈은 너무 과해요. 나중에 둘째 낳으면 주세요. 라고 문자를 남겼어요. 그리고 저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제 톡 프로필 사진에 시모가 준 가방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사진 밑에 짤막한 글을 남겼죠. 이건 어머님께서 주신 세상에 하나뿐인 가방. 시모는 제가 올린 사진을 봤는지 바로 전화 오더라고요. 사진 뭐냐? 네? 뭐가요? 가방 말이다. 뭐 자랑이라고? 어머,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세요. 언제는 기쁘게 들라고 하셨잖아요. 어머님, 저 진짜 그 가방 마음에 들어요. 동네방네 자랑해야죠. 으이그, 진짜 못난 것. 어디 해봐라. 내가 눈 하나 깜빡하는지. 시모는 저보고 알아서 하라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서 더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친구들은 낡아빠진 명품 가방 상태를 보고요. 저 대신 욕을 한 바가지 하더군요. 손잡이랑 밑가죽이 이미 많이 벗겨져 있었거든요. 당연히 시댁 식구들이 있는 톡에도 사진을 올려서 자랑했습니다. 세상 해맑은 척 연기했죠. 이거 어머님이 주신 가방인데요. 너무너무 예쁘죠? 빈티지스럽고요. 지금은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도 없는 제품이래요. 출산 선물로 받았어요. 어쩜 이런 어머님이 세상에 어디 또 있을까요? 정말 결혼 잘한 듯해요. 그러자 다들 마지못해 축하해 주는데요. 시모 혼자 열을 내더라고요. 그러다 우연히 시댁에 갔는데 시모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정말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시모를 골탕 먹여줄 기회요. 안녕하세요. 이 가방이요. 저희 어머님이 10년 전에 구매한 가방인데요. 엄청 관리를 잘하셔서 예쁘죠? 빈티지스럽죠? 어머님께서 저한테 얼마 전 출산 선물로 주셨어요. 아버님이 물론 더 비싼 가방 주시기는 했는데요. 그건 어머님 드렸고요. 저는 어머님한테 대신 이 멋진 가방을 물려받았답니다. 아끼고 아껴서 제 딸이 어른 되면 물려주려고요. 시모는 창피한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더군요. 시모 친구들도 당황했는지 표정 관리를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시모는 민망한 걸 이제야 알았는지 제 팔을 붙잡고 그쯤 하면 됐다고 그만하라고 말하더군요. 그쯤 하면 됐다. 내가 미안하다. 네? 어머님, 저 정말 좋아서 이러는 거예요. 자랑해야죠. 그만하라니까. 그 가방은 내가 실수로 잃어버렸다. 네 시아빠 난리 날 테니 내가 어떻게든 비슷한 가짜라도 구해보마. 그렇게 시엄마께 사과는 받았지만요. 결국 가방은 제품에 돌아오지 않았답니다. 그래도 속은 시원했어요. 저는 출산 후부터요.
아기를 돌보느라 잠을 제대로 자는 날이 손에 꼽혔어요. 애 키우는 집은 어느 집이나 마찬가지겠지만요. 처음 겪는 수면 부족에 엄청 고통스러웠죠. 남편이 집에 와야 겨우 몇 시간이라도 잘 수 있었답니다. 그런 제 상태를 눈치챈 친정엄마께선 멀리 지방에서 저희 집까지 오신 덕분에 겨우 한숨 돌렸어요. 엄마가 계셔서 조금은 살만했습니다. 친정엄마께서는 저희 부부를 위해 집안일도 해주셨어요. 저도 그때는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생각도 못했죠. 그저 밀린 잠을 자느라 남편에게 엄마를 부탁했거든요. 그런데요, 남편은 친정엄마를 도와주기는커녕 감사한 마음도 없었고요. 고용한 가정부 대하듯 행동하고 있었어요. 아니, 가정부보다 못한 대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장모님, 제가 몇 번을 말해요. 이 옷은 세탁소 맡겨야 한다고요. 아이씨, 옷감 다 상했네. 아이고, 어째 윤서방? 미안해. 내가 또 깜빡했네. 지금이라도 이거 세탁소 가서 맡기시고요. 제 와이셔츠도 미리 다림질 해놓으세요. 아침에 장모님이 허둥지둥하니까 저까지 마음이 급하다고요. 그래. 내 세탁소 다녀올게. 와이셔츠도 미리 다림질할게. 또 시킬 건 없어? 아, 그리고요. 집 반찬이 계속 겹치잖아요. 비슷하면 금방 물리거든요. 제가 임시로 이번 달 먹고 싶은 식단표 만들었거든요. 웬만하면 이렇게 지켜주세요. 그리고 와이프가 좋아하는 음식만 하지 마시고요. 사위 입맛을 아직 모르세요? 아이고, 서운했다면 미안해. 기분 풀어. 엄마, 뭔 소리야 이게 다? 야, 너 지금 우리 엄마한테 뭐 하는 말버릇이야? 네가 뭔데 우리 엄마를 가정부 취급해. 세탁소 네가 가. 어디 장모님 어려운 줄 모르고. 너 돌았니? 우리 힘들까봐 집에도 안 가시고 도와주시는데 감사해하지는 못할 망정 감히 이따위로 대접해? 참나, 애 본다고 나 몰라라 할 때는 언제고. 너는 애가 네 전부냐? 남편은 안 보이지? 둘 다 그만해. 싸우지마. 난 괜찮으니까. 그쵸? 괜찮죠? 봐, 장모님 괜찮다잖아. 자기가 원해서 하는 일이잖아. 딸내미 보살피고 싶어서 저러시잖아. 근데 왜 넌 나한테 난리야? 너야말로 돌았냐? 하늘 같은 서방한테 야야거리고. 야, 우리 엄마한테 예의 있게 굴어. 이혼하고 싶어? 네 새끼 내가 힘들게 낳고 키워주니까 뭐가 어째? 너 니네 엄마한테나 이런 취급해. 왜 우리 엄마한테 그래? 어른 공경하는 법 못 배워먹었니? 아유, 진잘머리나. 툭 하면 욱해가지고는. 야, 임신하면 다 너처럼 되는 건 아니거든? 장모님, 똑똑히 보셨죠? 제가 저러니 제가 숨이 안 막히겠어요? 정이 안 간다고요. 이혼하고 싶어요. 에이씨. 이혼? 내가 할 말이야, 이 자식아. 친정엄마 앞에서 할 말 안 할 말 다 하는 남편. 정말 화가 났어요. 저는 마침 잘 됐다고 이혼하자고 악을 썼죠. 남편은 뭐라 욕짓거리를 내뱉고요. 그 뒤로 집에 안 들어왔습니다. 시댁에서 자는 듯 했어요. 남편의 외박이 길어지자 친정엄마께서는 또 제게 미안해하셨죠. 엄마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이냐? 너도 윤서방도 지금 예민해서 그래. 가장 많이 싸울 때가 아이 낳았을 때야. 가장 행복하지만 가장 서로 지칠 때지. 서로의 민낯을 보는 시기란다. 너가 윤서방 한 번만 용서해줘라. 엄마 봐서 화해해. 저는 엄마가 속상한 건 싫어서 또 말을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제가 남편에게 너무했나 착각도 했어요. 남편에게 먼저 연락을 해봤지만 톡도 보지 않고요. 전화도 안 받더라고요. 그때 마침 시모가 먼저 시댁에 잠깐 오라고 전화가 왔어요. 저는 아이를 엄마께 맡기고 시댁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또 얼마나 저를 혼낼까 싶었죠. 단단히 마음먹고 갔는데요. 시모는 별 말 없이 남편에게 줄 음식들을 챙겨줬습니다. 우리 아들 요즘 잘 먹고 다니냐? 오랜만에 엄마 집밥 그리울 것 같아서 몇 가지 만들었다. 근데 애는 어쩌고 혼자 왔냐?
친정엄마께서 오셔서요. 그래? 다행이네. 장모한테 잘 얻어먹고 있나 보구나. 요즘 통 얼굴을 안 비추는 게 많이 바쁘다냐? 네? 남편이요? 그래, 그럼 내가 누굴 말하겠니? 얼이 빠져가지고는 친정엄마 있을 때 많이 자더라. 네, 남편 잘 있어요. 보아하니 남편은 이때까지 시댁에서 잔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뭔가 쎄한 느낌이 들었죠. 하지만 시모에게 물어보지 못했어요. 시부에게 전화해보려다가 그쪽으로 갈 리는 또 절대 없어서요. 혼자 끙끙 앓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전화를 안 받았어요. 저는 다음날 점심에 그의 회사 부근으로 찾아갔습니다.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려고 하는데요. 어디서 많이 본 남자가 있었어요. 네, 저희 남편이요. 처음 보는 어떤 여자랑 꽁냥거리고 있었어요. 잘못 봤나 싶어서 5분 정도 계속 지켜봤는데 일반적인 사이가 아닌 듯 싶더라고요. 저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죠. 너 지금 뭐하니?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귀신 본 듯이 놀랐어요. 그리고 그 옆에 여자도요.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매우 낯이 익은 가방이 보이는 거예요. 네, 여자가 들고 있는 가방은 분명 시아빠가 제게 준 선물이었어요. 야, 설마 이거 내 가방이야? 네가 빼돌렸었어? 둘이 뭔 사이야? 너 바람피니? 당신 뭐야? 뭔데 남의 남편이랑 히덕거려? 어머, 그런 거 아니거든요? 참지 못하고 카페 안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죠. 큰 소리가 나자 순식간에 집중됐어요. 절 노려보던 여자는 곧바로 얼굴을 가리며 도망갔죠. 가방도 두고요. 아니, 당신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그리고 똑같은 가방이 세상에 한두 개냐? 이거 네 가방 아니야. 이 가방은 우리 엄마가 가져갔잖아. 바람이라니? 회사 동료야. 너 이제 어쩔 거야? 너 때문에 놀라서 저렇게 가버렸잖아. 아, 회사 동료랑 왜 단둘이 카페 구석진 자리에 앉아 있었어? 동료끼리 그렇게 꽁냥거린다고? 그게 말이 돼? 저는 남편을 밀쳐내고 가방 안을 뒤졌어요. 진짜 뭐하는 짓이야? 왜 남의 가방을 뒤지고 그래? 진짜 억울하거든? 뭔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집으로 가. 가방 이리 내놓고. 저는 적반하장인 남편의 아랑곳하지 않고요. 제 가방 안에 있는 그 낯선 여자의 물건을 다 쏟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제 뺨을 날리더라고요. 짝하고 짧은 마찰음이 나자 사람들이 더 웅성거렸어요. 그리고 저는 발견했죠. 여자의 핸드폰 케이스 뒤에 있는 사진을요. 그 여자와 남편이 포옹을 하며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래도 아니라고? 감히 네가 내 뺨을 때려? 남편은 저를 때려놓고 들키자 어버버거렸어요. 저는 그 둘이 마시던 음료를 양손에 들고요. 그대로 남편에게 부었습니다. 그리고 매장 직원들을 향해 사죄의 인사를 하며 소리쳤죠. 죄송합니다. 난리친 비용은 이 쓰레기가 다 배상할 겁니다. 청소비도 드릴 거예요. 다시 한번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고는 남편의 뺨을 날리고는 빠르게 카페를 나왔습니다. 심장이 엄청 두근거렸습니다. 시아빠가 주셨던 가방의 의미는 비록 변질됐지만 당연히 챙겼고요. 긴장이 풀린 저는 울면서 시아빠한테 전화했습니다. 사실 친정엄마한테는 말하면 억장 무너지실까봐요. 친정아빠한테 전화한다는 게요. 운다고 정신없어 그만 시아빠한테 전화해서 펑펑 울어버린 거죠. 시아빠는 마침 쉬는 날이라 제가 있는 곳으로 데리러 와주셨습니다. 저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여태 있었던 일을 다 설명했어요. 시아빠는 제게 너무 미안하다고 고개도 못 드시더라고요. 아버님 잘못 아닙니다. 그 인간 잘못이죠. 그게 사실은 말이다. 알고 보니 시모랑 시부 이혼 사유가요. 성격 차이가 아니라 시모의 바람으로 이혼한 거였어요. 시부는 아들이 시모 같은 사람 만나지 말라고
저를 점 찍은 거였죠. 어떻게 그런 걸 지 엄마를 쏙 빼닮아? 아이고 멍청한 놈. 시부는 자기 아들이 멍청하고 좀 못났기는 해도요. 심성만큼은 착한 줄 알았대요. 이렇게 심호와 같은 잘못을 할 줄 몰랐다며 우셨죠. 그리고 제 가방도 새로 사준다고 하셨어요. 저는 이제 가방은 중요하지 않아서 괜찮다고 거절했습니다. 시아빠는 이혼을 하더라도 가방은 중요하다고 하셨죠. 고생스럽게 아이를 낳은 너에게 고마워서 사준 가방인데 그런 식으로 변질됐구나. 내 꼭 더 좋은 가방으로 보답하마.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직접 처리할 테니 기다려 주겠니? 이미 지칠 대로 지친 저는요. 잠자코 시부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남편과 시모 쪽도 잠잠하더라고요. 곧바로 시아빠는 시댁 사람들을 전부 호출했습니다. 저와 시부가 시댁으로 가자 시모는 어리둥절한 얼굴을 하고 서 있었죠. 시부가 아들이 바람폈다고 하니 시모가 하는 말이 더 가관이었어요. 지금 그것 때문에 바쁜 식구들 다 모았어요. 그게 무슨 대수라고. 너도 참 그렇다. 부부 일을 부부가 해결 못하고 시아빠한테 그새 일러? 호기심 때문에 생긴 작은 바람을 이렇게 키워? 아유, 못 살아. 시모는 남편의 바람을 알고 있었어요. 그이 바람핀 거 아셨어요, 어머님? 네가 애 낳고 살도 안 빼고 정 떨어지는 행동만 골라서 하니까 여자로서 매력이 있겠어? 내가 직접 그 여자에 소개시켜준 거다. 정말 별거 아니고 심심풀이 땅콩 같은 거다. 내 아들이 작정하고 핀 바람이 아니란 말이야. 너 임신이랑 몸매랑 얼굴 다 망가지고 봐줄 만한 건 그나마 피부였는데 다 처지고. 남자들 시각적인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 내가 그나마 그 애 연결해줘서 말이야. 우리 아들이 너랑 쉽게 이혼 생각 안 한 거다. 뭐 여자로서 창피한 줄 알아야지. 그게 뭐가 자랑이라고 사람들 다 불러서는.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 시모는 혼자 진실을 다 떠벌렸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그런 일을... 저는 눈앞이 핑핑 돌았어요. 이게 현실인지 악몽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그게 사실이야? 당신이 다 꾸민 짓이야 이게? 어디 가르칠 게 없어서 아들한테 바람을 가르쳐? 이혼하라고 아주 네 아들을 벼랑 끝으로 몰았구나. 물론 고지곳대로 지 애미 말만 들은 저 자식도 문제고. 시부는 뻔뻔한 시모의 태도에 저보다 더 화가 난 듯 했습니다. 아니 당신은 왜 자꾸 껴들어서 난리래요? 우리 아들 이혼 생각 없어요. 제가 본처니까 상관없다니까 글쎄. 그게 말이냐 똥이냐? 시부는 시모에게 냉수를 뿌렸습니다. 그걸로도 분이 안 풀리는지 아주 물병에 있는 물을 콸콸 시모 머리에 부었죠. 어머머, 차가워라. 아니 미쳤어요? 나 심장마비로 죽일 일 있어요? 애들 보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품이 없게. 품이라는 게 애초에 당신한테 있긴 해. 남편은 그런 시부의 눈치만 보면서 저를 노려봤죠. 분이 안 풀리는 시아빠는 남편 뺨도 양쪽으로 날리셨어요. 아버님, 진정하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님은 의사라서 손을 조심하셔야 하는데 그게 걱정이었죠. 못난 놈. 남편은 이제서야 싹싹 빌면서 잘못했다 하더군요. 남편이 유일하게 무서워하는 건 역시 시부였어요. 그러면서도 시모한테 성질 부리더군요. 엄마는 왜 고지곳대로 다 얘기해서 사람 곤란하게 만들어. 됐고 내 재산 포기각서 지장 찍어라. 아버지. 그렇게 부르지도 마라. 넌 오늘부로 내 아들 아니야. 네 엄마랑 둘이 평생 알콩달콩 잘 살아라. 그거 찍고 이혼 서류도 도장 찍어라. 엄마, 어떻게 좀 해봐. 가방도 엄마가 제일 얄밉다고 갖다 주라고 한 거였잖아. 그 얘기는 왜 쏙 빼? 시부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고 저는 시모가 원망스러워 그저 조용히 노려봤습니다. 시모는 재산 포기라는 말에 눈이 돌아간 듯 했습니다. 이혼했으니 시부의 재산을 못 받지만
자기 아들은 받을 수 있으니 그게 믿는 구석이었겠죠. 절대 찍으면 안 돼. 절대! 너 지금 이 자리에서 안 찍으면 가방 훔친 죄 법적으로 물을 거다. 가방 안에 든 1,000만 원 수표도 없던데 그것도 같이 말이다. 아버지, 1,000만 원은 엄마가 가져갔고요. 가방 일도 엄마가 시킨 거라고요. 아니 근데 이놈이? 시모는 열받았는지 그대로 남편 뒤통수를 아주 세게 갈겼습니다. 시부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누구든 당장 남편이 지장을 안 찍으면요, 가족이고 뭐고 경찰에 바로 넘길 거라며 으름장을 놓았어요. 그리고 시부는요, 아무 말도 못하고 상황을 지켜보던 시댁 식구들을 한번 쳐다봤다가 시모에게 귓속말을 했어요. 너 식구들한테 우리 이혼 사유 다 밝혀도 되냐? 너 바람 피운 거 말이야. 이제 나이 좀 먹어서 안 창피하지? 시모 세상 다 잃은 표정으로 제게 싹싹 빌더라고요. 자신의 치부만큼은 절대 드러내고 싶지 않았나 봐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졌어. 앞으로 너 모시고 살게. 응? 내 아들이랑 내가 너 여왕처럼 모시고 사나. 내가 생각이 짧았다, 아가. 내 손녀, 네가 아빠 없이 잘 키울 수 있겠니? 남편도 눈치를 보다가요, 가증스럽게 울면서 합세에 사과하더군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잠시 미쳤었나 봐. 시아빠는 고개를 저으셨죠. 절대 믿지 말라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결혼도 시부가 소개시켜줬으니 이혼도 시아빠가 하라는 대로 할 거라고 말했죠. 시아빠는 결국 지장을 다 받아내셨습니다. 물론 가방과 1,000만 원은 경찰에 신고하셨어요. 남편과 시부는 말이 다르지 않냐고 난리를 피웠죠. 그래서 시부는 10년 전 시모가 바람핀 사실도 모두에게 알렸죠. 저는 지금 이혼을 무사히 했습니다. 양육비도 매달 받고 있어요. 물론 시아버지가 사주셨던 가방값과 1,000만 원은요, 양육비와 별개로 다달이 남편에게 입금받고 있어요. 정말 마음 같아서는요, 전 남편 회사 가서 바람 폈다고 창피 주고 싶었지만요, 그 사람이 일을 해야 돈을 받기 때문에 참았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요, 제게 다른 가방을 선물해 주셨어요. 설마 하고 지퍼를 열었는데요, 이번에는 다른 수표가 한 장 들어있더라고요. 1억이었습니다. 놀라서 전화하니 시부는 남편에게 주기로 했던 재산 중 일부분을 제게 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 말씀하셨죠. 아가, 내가 앞으로 얼마나 살지 모르고 또 병원 일을 얼마나 더 할지 모르겠다만 부디 우리 손녀 지 아빠 지 할미 닮지 않게 네가 잘 키워주겠니? 저는 아버님이 주신 그 돈을 나중에 아기를 위해서 쓰려고 따로 통장을 만들었어요. 끝까지 시부는 좋은 분이셨죠. 시모는 어떻게 됐냐고요? 아들 상속 못 받으니 매일 술에 쩔어서 산다고 하더라고요. 나이 먹고 바람핀 사실도 들켜서 시댁 친척들한테도 얼굴 못 들고 살고요. 전 남편도 시모에게는 그저 돈의 수단이었는지 아예 아들 취급하지도 않는데요. 전 남편도 엄마 취급 안 하고요. 파국이죠. 저는 좀 있으면 복직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비록 혼자이지만 제 딸 열심히 키우려고요. 친정 부모님이 이제 저희 집에서 같이 사시거든요. 얼른 저 병원에 복귀하라고 아예 저랑 살림을 합치셨어요. 시부도 이제 시부는 아니시지만 언제나 제 딸을 할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해주신다 하셔서 든든합니다. 사실 좋은 시부라는 남편의 배경 때문에 결혼한 것도 있는데요. 남편 그 자체로의 사람을 잘 모르는 상태로 결혼한 게 조금은 후회됐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미 지난 일인걸요. 여러분들은 한 부분 말고요. 그 사람 전체를 제대로 알고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부모가 좋은 사람이라고 다 좋은 자식인 건 아니더라고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란 듯이 행복하게 살게요.